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드 툴을 활용한 새의 날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툴을 활용한 새의 날개 제작은 날개의 기본 깃털을 펜툴로 제작하고 그 깃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브랜드 툴로 연결한 다음 적절하게 날개의 모양을 패스로 그린 다음 리플레이스 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날개의 형상을 천천히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날개의 형상을 수정해 가는 리플레이스 스플라인에서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펜툴에 대한 사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날개의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날개에 대한 부분을 순서도에 의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 순서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날개의 제작 순서를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 날개 깃털을 기본형으로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깃털을 가지고 브랜드 툴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브랜드 툴에서 연결 과정을 스텝 단계를 이용해서 약 한 12에서 한 15단계, 15단계 정도로 15단계 정도로 이어준 거고요. 그리고 리플레이스 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날개의 모습 모양으로 기본 패스를 그린 다음 각각의 깃털의 정렬 기준을 패스를 기준으로 정렬시킨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형 툴을 이용해서 왼쪽 날개의 완성본 부분을 반전 툴 이용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형상이고요. 네 번째는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각각의 밝고 어두운 톤의 명암 차이를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제작할 때에는 첫 번째 펜툴 되겠고요. 펜툴. 두 번째는 브랜드 툴. 세 번째는 변형 툴. 네 번째는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용을 직접 제작에 대한 과정으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날개를 직접 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툴박스에서 펜툴을 가지고 옵니다. 툴박스의 펜툴은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열의 세 번째 펜툴 꺼내 오시고요. 거기서 첫 번째 펜툴을 선택한 다음 날개의 기본형을 그립니다. 날개의 기본형은 깃털 형태인데 그 깃털의 형태는 실제 모양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리되 특징을 조금 부각시키는 형태로 기본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깃털의 모양이 날카로운 칼날 모양 같이 생겼지만 이 모양을 깃털 형태로 적용했을 때에는 날개의 모양으로 잘 조화 있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선택 툴로 이 모양을 적절하게 배치한 이후에 전체 선택한 다음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고 이 깃털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Shift까지 누르면 수직 이동 되겠죠. 수직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려진 깃털과 두 번째로 복사해서 생성된 깃털의 크기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왼쪽 하단 모서리 부분을 선택한 다음 Shift를 누르고 약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줄입니다. 그래 놓고 전체를 다 같이 선택하고요.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브랜드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브랜드 옵션 창이 뜨는데요. 이 브랜드 옵션 창에는 연결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무스 칼라, 스텝바이드, 스텝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로 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현재 단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스텝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몇 단계로 할 건지, 이 사이에 몇 단계가 더 생성해서 연결할 건지에 대한 수치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거기 오리엔테이션은 이후에 리플레이스 스플라인을 적용할 때 날개의 깃털의 유형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눈으로 봐 두시고요. 일단 OK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깃털의 공통된 위치에 있는 기준점, 첫 번째 시작하는 깃털의 기준점 위치값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도 똑같은 위치의 기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생성된 개수가 총 12개의 깃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크기를 Shift를 누르고 줄이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크기 비율을 맞추신 다음 깃털의 흐름을 이제 하나의 패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패스로 그릴 때 펜툴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제공되는 오브젝트 중에 원형 툴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눌러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정원이 그려질 수 있도록 Alt Shift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정원이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원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4분의 1만 쓸 겁니다. 그때 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원호를 따로 떼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기를 해야 됩니다. 잘라내기 할 때는 가위툴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각 기준점의 경계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원이 분할이 될 거고요. 직접 선택 툴에 와서 분할된 원호를 선택하고 이렇게 분리하시면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원은 도큐멘트의 캠퍼스 바깥쪽으로 빼내고요. 이 원호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날개 형태의 모양으로 약간 회전을 시켜준 다음 브랜드로 연결된 날개를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지금 깃털은 브랜드 툴로 거의 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날개를 곡선으로 된 이 스플라인으로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메뉴 오브젝트에 가보시면 브랜드 툴에 리플레이스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깃털이 이 곡선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조금 더 이동해 시켜 주고요. 깃털의 형태가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평 수직 관계로 깃털이 지금 배치되어 있죠. 요거를 아까 전에 브랜드 툴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보면 패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두 번째 요 내용을 선택해 주면 요 패스 상태로 깃털이 다시 한번 재정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날개에 대한 형상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눈으로 보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요할 수도 있고 작업에 따라서 그 형태를 잡아가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플라인의 형태를 만들어 주기 전에 우선 직접 선택 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형태에 대한 위치를 조금 더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 해당 날개의 끝부분만 선택한 다음 다시 선택 툴을 선택하면 그 끝에 있는 깃털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때 모서리에서 약간 떨어져서 회전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깃털의 위치 값을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직접 선택 툴에서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 부분을 스플라인을 한번 선택해 주면 이렇게 방향선이 생깁니다. 그 방향선으로 끝에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위치를 조금씩 이동시켜 주면 이렇게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모양이 조금씩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의 모양으로 얘를 자연스럽게 펼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래쪽 기준점을 조금 늘려주고 얘를 조금씩 펼쳐서 곡선화 시켜줍니다. 곡선화로 조금씩 돌려주면 날개의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작은 깃털을 선택한 다음 선택 툴에 와서 이 부분의 회전값을 조금씩 돌려서 날개의 위치를 조금씩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날개를 회전 한 번 더 시킵니다.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날개의 형태가 조금씩 갖춰질 거고요. 날개를 활짝 폈을 때에는 위쪽 날개는 항상 위를 좀 향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향하게끔 주고 아래쪽에 있는 깃털은 위에 있는 깃털보다는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직접 선택 툴로 아래쪽에 있는 깃털만 선택하고 선택 툴에 와서 크기를 Shif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회전을 조금 시켜주고요. 이렇게 회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접 선택 툴에 와서 요 스플라인에 대한 요 각도 값을 조금 풀어서 옆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을 시켜주면 날개가 펼쳐지면서 이쪽으로 모양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날개에 대한 요 단계가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툴에 와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스텝 단계를 방향키로 한 단계씩 올려주시면 그 날개의 개수가 점점 겹쳐지면서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 부분을 적정히 눈으로 보면서 그 단계를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한 21단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작은 날개를 선택하고 거기에 회전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춥니다. 스플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길이에 대한 부분에서 각도를 조금 더 맞추시면 날개의 형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모습을 갖춰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갖췄으면은 조금 더 날개답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늘로 향할 수 있게끔 위치를 조금씩 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개의 형태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날개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자리 잘 봤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키보드에서 Alt키로 복사를 한 다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값을 일단 확장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브랜드에 보면 익스펜드라고 하는 부메뉴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얘를 확장시켜주면 사이에 있던 브랜드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변형 툴인 반전 툴을 선택한 다음 왼쪽에 있는 단계를 오른쪽으로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날개의 모양을 완성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에 대한 것은 날개의 형태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회전시켜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사이 간격도 조절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 더블 클릭한 다음에 면에다가 그라디언트 툴을 적용할 거고요. 그 그라디언트의 유형은 선형이 아닌 원형 그라디언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원형 그라디언트에서 적절하게 밝고 어두운 톤의 유형이 날개 형태와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한 다음 각각의 색깔을 이제 무채색이 아닌 유채색으로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사이언 값을 더 추가하면 약간 푸른 계열의 색이 띄어집니다. 푸른 계열의 색을 띄게끔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할게요. 전체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을 하겠습니다. 언그룹을 하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 그라디언트 툴에 와서 이 부분을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원으로 적용하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 보면 여기에 밝고 어두운 정도의 형태로 이 내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밝고 어두운 정도의 그라디언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라인 툴로 하면 한쪽으로만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원형으로 바꿔서 적용해 주고요. 자, 색깔은 사이언 값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좀 더 낮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끄고요. 이쪽에 와서 연 컬러에서 그라디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라디언트입니다.